마지막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 49어스에 대해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큰 호재는 역시나 이제 주전 쿼터백의 발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미스터 이렐러번트에서 미스터 렐러번트가 된 브록 퍼디가 이제 주전 쿼터백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지난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포스트 시즌에서 팔꿈치 부상으로 다소 이제 시즌 마무리가 아쉽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쿼터백 문제가 계속해서 좀 있었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 쿼터백 포지션에서의 고민이 해결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던 지난 시즌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성적도 13승 4패로 굉장히 뛰어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갔으니까, 예, 충분한 성공을 거뒀던 한 해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슈퍼볼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이제 좀 신경을 썼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쿼터백 쪽에서의 교통 정리가 뭐 어느 정도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주전이었던 이제 지미 가로폴로가 3년 7,275만 달러 계약을 맺고 레이더스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샘 다놀드 선수를 1년 450만 달러를 주고 데리고 왔는데, 시즌을 앞두고 이제 주전 쿼터백과 백업 쿼터백 이제 QB1, QB2가 발표가 되잖아요. QB1이 브록 퍼디, QB2가 이제 샘 다놀드로 발표가 되고 나서 트레이 랜스가 이제 팀 연습 스케줄에 불참을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트레이 랜스가 결국 댈러스 카우보이스로 트레이드가 되고 말았죠. 그러면서 이제 2021년도에 1라운드 전체 3번으로 지명했었던 랜스와 나이너스의 동행이 2년 만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앨런이 이제 넘버 3 쿼터백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돌이켜보면 이제 그 랜스의 지명은 이제 완전한 실패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라운드 전체 3번 픽으로 뽑은 선수를 2년 만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쇼킹한 음. 소식이지만, 이 선수가 이제 2년간 4경기 선발에 800 패싱 야드를 채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나 뭐 필드 위에서의 뭐 뛴 뭐 시간 자체가 뭐 팀에 거의 기여를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선수를 뽑기 위해서 이제 희생했던 픽들이 뭐 또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이 랜스 드래프트 픽이 좀 결국엔 좀 참사로 끝나고 말게 된 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됐었죠. 네. 이게 3번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태웠던 픽들이 1라운드 전체 12번, 그리고 2022년도에 1라운드 전체 29번, 그리고 3라운드 픽, 23년도에 1라운드 29번 픽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소비했던 픽이 1라운드 2개, 3라운드 하나. 그러니까 이제 뭐 창조 경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그 나이너스가 그 픽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갖고 있었으면 뽑을 수 있었던 선수들이 이런 선수들입니다. 2021년도에 마이카 파슨스, 나지 해리스, 트래비스 이티엔, 이런 선수를 뽑을 수 있었고, 2022년도 드래프트에 브리솔, 케네스 워커, 이런 선수들을 뽑을 수 있었거든요. 올해는 사실 이제 뽑은 선수들이 NFL 무대에서 아직 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건 좀 어렵지만, 어쨌든 1라운드 선수가 한 명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물론 이제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돌이켜봤을 때 아쉬움이 안 남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존 린치 단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뭐 실전 경기 및 뭐 훈련 과정에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뭐 랜스가 이제 저조했고, 현재로서는 이제 랜스에게 이런 뭐 훈련 기회조차 지금 주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넘버 3 쿼터백까지 밀려난 상황이니까, 뭐 랜스에게 좀 길을 열어주는 차원도 있다라고 이제 설명은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랜스에 대한 트레이드 문의를 꽤나 여러 구단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음. 실제로 대부분의 팀들은 뭐 4라운드에도 미치지 않는 거의 이제 후반 라운드 픽들을 좀 제시하면서 랜스를 데려가고자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만큼 5라운드, 6라운드 이런 픽들이었죠, 대부분. 뭐 랜스에 대한 평가가 뭐 나이너스뿐만 아니라
뭐 리그 내 다른 팀들에게도 굉장히 좀 뭐 박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가장 높은 대가를 지불한 이제 카우보이스로 넘겼는데 어 길을 열어 줬다라는 표현과 음, 카우보이스로 랜스를 보낸 거는 조금은 좀 배치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 음, 랜스가 현실적으로 넘버 원 쿼터백으로 갈 수 있는 팀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예, 음, 뭐 그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사실 이제 훈련 과정에서라도 좀 뛰려면 넘버 2는 좀 할 수 있는 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카우보스의 뎁스 차트를 보면 쿠퍼 러쉬에 이어서 다시 한번 넘버 3의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사실 쿠퍼 러쉬도 꽤나 지난 시즌에 프레스카지 없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훨씬 더 팀에 오랜 기간 있으면서 팀의 스킴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카우보스로서는 뭐 굉장히 합리적인 뭐 판단, 결정이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나이너스의 넘버 3와 카우보스의 넘버 3로 하는 것이 랜스의 어떤 훈련에서의 경험치나 뭐 성장 이런 것들에 얼마나 더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저는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덱 프레스캇과 길게 동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좀 보여주는 모먼트가 아닌가. 왜냐하면 제리 존스 영감님이 독단적으로 이제 결정한 부분이라고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프레스캇이 그 어떤 노티도 받지 못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프레스캇이 많은 돈을 받고 리그에서 잘하는 쿼터백이긴 합니다만 아주 잘하는 쿼터백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쉽게 말하면 가성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쿼터백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어떻게 보면 프레스캇과의 이별을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게 랜스가 선발로 낙점이 되는가의 여부와는 크게 관계는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덱 프레스캇과 이별을 준비하는 카우보이스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음. 뭐 그 부분은 이제 차차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카우보스 행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결국에는 뭐 랜스가 나이너스에 좀 도움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사과를 하고 떠났다 뭐 이런 이제 네. 후문도 있는데 뭐 프로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의 세계는 좀 냉정한 거죠. 예, 그래서 어,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기대를 했던 젊은 쿼터백과 뭐 그 쿼터백을 믿고 큰 투자를 했던 팀의 만남은 좀 결과적으로 좀 새드 엔딩으로 끝나고 말았고 네. 브로퍼디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음, 지난 시즌 마지막 5경기를 남겨두고 이제 급하게 주전으로 투입됐는데 그 5경기를 모두 이겼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사실은 뭐 부상으로 낙마를 하기 전에는 또 승리를 추가하면서 뭐 전승 행진을 나름 달리고 있었던 퍼디였거든요. 그래서 뭐 한 시즌을 풀로 치른 건 아니니까 또 검증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이번 시즌 또 좋은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고 사실 작년에 퍼디가 굉장히 재밌고 좀 인상적인 기록들을 많이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선발 데뷔전에서 톰 브레이디를 꺾은 유일한 쿼터백 그리고 루키 쿼터백 중에 플레이오프 한 경기 최다인 4개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했던 선수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거둔 선발 쿼터백들 중에서 가장 드래프트 순번이 낮았던 선수 뭐 이런 재미있는 기록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2년 차에는 또 어떤 뭐 그런 기록들을 이어나가면서 뭐 톰 브레이디 이후에 이렇게 좀 낮은 라운드에서 떠오르는 쿼터백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브레이디가 지금 이제 리그를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퍼디가 좀 그 신화를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탐브렐이 진정한 후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는 하는데, 이런 하위 라운드에서 지명된 쿼터백들이 성공적인 사례를 이어가는 것도 정말 NFL 모델을 꿈꾸는 그리고
스포츠 선수가 아니더라도 이 스포츠를 바라보는 저희에게도 굉장히 좀 큰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굉장히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랜스의 트레이드로 이제 쿼터백 진영이 정리가 됐는데 결국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가로폴로가 부진도 하고 부상도 많기 때문에 쿼터백을 지명하는 건 맞지만 1라운드 세장은 상당히 큰 도박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도박이 실패했고 역대급 뻘짓이죠. 사실 트루비스키와의 얘기도 좀 비교가 될 만큼 뭐 트루비스키가 물론 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뻘짓을 했음에도 나이너스의 무서움은 나머지 선수단 구성이 워낙 탄탄하다는 거. 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위 라운드에 뽑은 쿼터백이 또 터진다는 거. 네. 음. 결과적으로는 뭐 과정은 복잡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쿼터백과 좋은 선수단을 가지고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췄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뭐 나이너스의 좀 무서운 점이 아닌가. 네, 저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스케일 플레이어진들을 좀 살펴보면 러닝백부터 일단 최고의 선수가 포진을 하고 있죠. 이거 최고의 러닝백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있고 백업으로 일라이저 미첼 그리고 이제 폴백 칼 유스체까지 굉장히 좋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맥카프리가 지난 시즌에 트레이드로 건너온 이후에도 여전히 좋은 생산성 혹은 더 좋은 생산성을 보여줬고 일라이저 미첼이 지난 시즌에 이제 무릎 내측 부인대 부상으로 인해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습니다만 역시나 건강만 하면 또 1000야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수거든요. 어,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러닝백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와이드 리시버가 이제 브랜든 아이육, 자완 제닝스 그리고 디보 세뮤얼 이렇게 있는데 아이육 제외하고 나면 이제 1000야드 리시버가 없긴 하거든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뭐 타이탄 조지 키틀이 역시나 많은 야드 터치다운을 잡아줄 예정이고 메카프리도 리시빙 옵션이 될 수 있음을 고려를 하면 사실 이 정도의 크루만 되어도 와이드 리시버는 충분하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디보 세뮤얼이 이제 지난 시즌 좀 잠잠하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는 또 엄청난 퍼포먼스들을 러싱 기록 쪽에서 특히 더 음.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큰 뭐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저도 좀 보여져요. 다만 이제 오라인 쪽의 무게감이 지난 시즌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라이트 태클 마이크 맥클린치가 지금 덴버로 갔거든요. 5년 8,750만 달러 계약을 받게 됐는데 이 빈자리를 2020년 5라운드에 뽑았던 콜튼 맥키비치가 메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선발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이 나이너스로서는 좀 우려가 될 만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년 동안 이제 프로 생활을 했는데 선발 출전한 경기가 5경기밖에 되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음. 좀 검증이 되지 않은 자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트렌트 윌리엄스라는 리그 최고의 레프트 태클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가장 최고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금 PFF 랭킹 18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좀 세부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트렌트 윌리엄스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순위를 준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머지 자리들에 대한 불안감은 좀 여전히 있고 음. 뭐 일단은 라이트 태클이 확실한 마이너스인데다가 나머지 세 자리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오펜시브 라인이 가장 좀 취약한 포지션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세너한 감독의 좀 다양한 공격 스킴으로 이 오펜시브 라인의 약점을 좀 지우면서 덮으면서 좀 가야 하는 시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맥클린치의 빈자리가 좀 커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수비는 뭐 구성원들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좋죠. 문제는 휴스턴으로 떠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디미코 라이언즈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인데 이 자리를 지난 시즌에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에서 디펜시브 패싱 게임 코디네이터 겸 세컨더리 코치를 역임을 하다가 임시 감독까지 맡았던 스티브 윌크스가 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 스티브 윌크스가 예전에 에리어스 감독이 카디널스의 감독직을 내려놓으면서 카디널스의 감독을 맡기도 했었고 이후에 이제 브라운스에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미주리 대학에서도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하다가 지난 시즌에 맨롤 감독의 부름을 받고 펜서스로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시 감독을 맡은 이후에 이제는 라이너스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라이언즈의 빈자리를 또 얼마나 잘 메워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감독도 여러 번 했었고 일단 이제 경험이 충분한 인물이죠. 네, 그래서 일단 라이너스가 좋은 자원들을 다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음, 선수들을 잘 좀 조화롭게 이제 어울리게 하는 것이 위커스의 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구성원은 너무 좋습니다. 디펜시브는 찰스 오메니후와 이제 샘son 이브캠 그리고 라인베커 아지즈 알샤이어가 모두 떠났는데 제이본 하그레이브를 이글스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4년 8,400만 달러를 안겨주면서 데리고 왔고 뭐 백업으로 뭐 클레니 페럴 뭐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지금 그 뎁스 차트 기준으로 1선에 닉 보사, 에릭 암스테드, 제이본 하그레이브, 드레이크 잭슨 그리고 2선이 드래건 로우, 프레드 워너, 오렌 벅스 이렇게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런트 세븐만 놓고 보면 리그 최고의 프런트 세븐을 구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하그레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 색을 11개나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에런 도날드에게 좀 느끼는 정외감에 약간 준하는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그러니까 색이 사실 본업이 아닌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건 정말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래서 네. 정말 괴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하그레이브였고 또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라이너스와 이글스가 지금 NFC에서 슈퍼볼에 가장 가까운 팀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글스의 선수를 지금 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대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전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까지도 좀 덩달아 좀 누리게 됐다. 이런 얘기도 음, 좀 추가를 해서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이렇게 최고의 프런트 세븐을 구축해 놓은 나이너스인데 문제는 닉 보사가 홀드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5년 차 루키 계약의 마지막 해인데 지금 이제 연장 계약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 일단 그 칼 시너건 감독과 존 린치 단장은 트레이드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일단 이제 그 나이너스의 수비진에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긴 합니다만 이 수비의 핵심 그러니까 이제 코너스톤은 닉 보사거든요. 그 팀의 주축이 되는 선수를 팔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와 연장 계약을 맺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인데 그러면 이제 금액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TJ 왓 선수가 4년 1억 1,200만 달러, 연평균 한 2,800만 정도의 계약을 받고 있고 이 계약이 이제 지난 시즌부터 시작이었으니까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따지면 2년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연평균 3천은 가뿐하게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에런 도날드의 연평균 거의 한 3,170만 달러 정도가 되는 이 계약을 뛰어넘는 계약을 닉 보스는 받고 싶어 할 텐데 나이너스가 이제 그것을 주려고 하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음,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 뭐 흘러나오는 뉴스로는 양측이 그래도 조만간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뭐 합의를 하고 보사가 아마도 개막전에 이제 라이너스 유니폼을 입고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뭐 대부분이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그래도 뭐 50%가 넘는 확률이냐고 물어보시면 그래도 좀 할 가능성이 높은 쪽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브록 퍼디가 워낙 염가에 지금 루키 계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보사에 대한 연봉 지출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퍼디의 존재가 뭐 이런 데까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나이너스가 뭐 공격 쪽에도 굉장히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수비 쪽에 조금 더 저는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과 수비 어느 쪽 하나 약점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뭐 쿼터백이 아닌 선수에게 3천만 달러 이상 주는 게 좀 아깝기는 하겠지만 당장의 우승을 위해서는 좀 과감하게 지갑을 열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쪽에 보면 이제 세이프티 지미 버드가 2년 1,300만 달러 계약을 받고 휴스턴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메뉴얼 모슬리도 디트로이트로 떠나게 됐는데 뭐 백업 코너백 아이자 올리버 선수를 영입하긴 했습니다만 지미 버드의 빈자리는 역시나 뭐 적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이제 그 나머지 선수들의 구성이 나쁘지 않고 일단 프런트 세븐이 최강이기 때문에 우산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릴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그 공백을 메우지 않은 부분이 또 시즌 중에는 어떻게 드러날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너스의 약점을 이제 굳이 꼽자면 이 오펜시브 라인과 세컨더리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그래서 뭐 아주 뭐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보이지는 못하더라도 팀의 상대팀 입장에서 나이너스를 공략할 수 있는 타겟 포인트가 되어서는 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어 드래프트 얘기를 그래도 한 명만 좀 하고 끝내보자면 사실 나이너스가 이제 상위 라운드 픽이 없어서 3라운드부터 이제 드래프트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격이나 수비 쪽에서 당장 주전 뎁스 차트에 이름을 올리는 선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선수들에 대한 언급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재밌는 건 스페셜 팀에서 뭐 한 선수를 좀 추가를 했어요. 3라운드 전체 99번으로 키커를 지명을 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그 지금 미시건 출신의 제이크 무디라는 키커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음, 뭐 최근에 이렇게 상위 순번에서 키커를 뽑은 역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음. 2016 시즌에 펜서스가 전체 59번 픽으로 키커를 뽑은 적이 있었어요. 노베르토 아과요라는 선수를 네. 그 그 버크가 뽑았거든요. 이후로 네, 뭐 한 7년여 만에 음, 또 100번 이내에서 굉장히 높은 픽으로 이제 뽑힌 키커로 좀 이름을 남기게 됐고 네. 이 무디는 사실 뭐 대부분의 팀들이 동의하는 이번 드래프트 최고의 키커 자원이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학 시절에 엑스트라 포인트를 148번을 시도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음, 놓치지를 않았고 뭐 필드골 성공률도 80%가 넘는 굉장히 이제 준수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장거리로는 뭐 59야드도 성공을 한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50야드 이내의 필드 골드를 굉장히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차 넣을 수 있는 것이 이 선수의 장점이다라는 이제 평가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공격과 수비 쪽에 이제 크게 지금 뭐 약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플레이오프 무대, 뭐 4쿼터 클러치한 상황 이런 데서 이제 뭐 키커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정규리그에서야 뭐 한 경기 정도 그렇게 키커가 말아먹는다 해도 뭐 강팀은 늘 회복을 할 수 있지만 이 NFL의 플레이오프라는 건 사실 뭐 단판 토너먼트 제도이기 때문에 뭐 한 번의 실수지만 그게 그냥 한 해의 농사를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도 이제 결국에 우승을 꿈꾸는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지금 로비 굴드가 이제 오랜 기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좀 기량이 많이 저하가 된 상태고 결국에는 좀 믿을 만한 키커의 존재가 필요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뭐 나이너스 입장에서 굉장히 과감한 높은 드래프트 픽을 하나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좀 결과를 두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3라운드의 키커를 뽑은 건 잘못했다. 후에 3라운드 한 장을 태운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아과요 선수가 지금은 백수입니다. 음, 예. 그리고 리그 최고의 키커인 저스틴 터커도 언드래프티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키커를 드래프트에서 뽑는다? 뭐 7라운드 많이 가서 6라운드에서 뽑았으면 인정. 그럴 수 있다. 하지만 3라운드 그것도 100번 안쪽으로 들어오는 픽에서 이걸 뽑는다? 저는 이거는 글쎄요. 뭐 나인하우스니까 생각이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슈퍼볼 4쿼터 마지막에 결승 필드골 정도를 한번 넣어줘야 좀 이 음, 드래프트가 좀, 어, 뭐, 팬들이나 뭐, 전문가들이 좀 납득시킬 수 있는 픽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좀, 왜냐면 그때 그 아까 전에 그 2016년에 전체 59번으로 뽑혔던 로베르토 아구아요 선수 다음에 뽑힌 선수들 중에 누가 있냐면 제임스 브래드베리, 케빈 바이어드, 야닉 은가케, 조 튜니, 제이본 하그레이브 뭐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을 뽑는다고 해서 이게 뭐 성공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긁을 수 있는 복권들은 다 긁어보고 키커는 나중에 굳이 그 드래프트가 아니더라도 네, 언드래프티드 FA 계약으로 또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좀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린치 단장과 셰넌 감독의 뭐 나름 좀 승부수라고 봐야겠죠. 분명히 리스크를 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 나이너스를 좀 총평을 해보자면 요 몇 년 동안 그래왔듯이 건강이 가장 중요한 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이너스가 우승을 못했던 부분 건강하지 않아서인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건강만 하다면 여전히 뭐 슈퍼볼 컨텐더고 그리고 이제 그 올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닉 보사가 이제 연장 계약을 맺게 된다면 제 아무리 주전 쿼터백이 루키 컨트랙트에 묶여 있는 쿼터백이라고 하더라도 팀 뎁스나 다른 포지션의 약화가 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올해가 나이너스에게는 우승의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글스 정도를 제외하면 NFC에서도 뭐 이렇다 할 뭐 호적수를 찾기 좀 어려울 정도로 일단 강해 보여요. 네, 음. 그래서 뭐 일단 1차적으로는 슈퍼볼에 진출해서 뭐 AFC에서 어떤 강력한 팀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판 승부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뭐 나이너스도 우승을 노려볼 만한 아주 좋은 뭐 시기 기회를 맞았다. 저도 그 생각에 좀 동의를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그 NFC 웨스트까지 일곱 번째 지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AFC 서부 지구 한 지구만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개막 전에 빠르게 녹화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